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한국에 휴가를 가서 예전 직장 동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싱가포르에 여행 오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예전부터도 싱가포르는 우리한테 조금은 익숙한 나라기도 하고 해서 우리가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선입견이나 편견 또는 잘못된 정보들을 알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반대로 저희가 한국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경제나 정치적인 환경들이 싱가포르에 있는 제 친구들한테는 또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면들이 있어서 오늘은 한국하고 싱가포르에서 우리가 조금은 다르게 알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간혹가다 싱가포르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해보면요. 제가 만났던 선배도 이제 처음에는 뭐 싱가포르에 간지 얼마나 됐지, 뭐 살만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야 거기 껌 씹고 쓰레기 버리면은 태형 맞고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캐닝이라고 하는 이 태형이 존재를 해요. 현지에서도 뉴스에서 종종 보이는데요. 중범죄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뭐 징역 몇 년형에 뭐 태형 몇 대에 이 선고가 내려졌다 이런 기사를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쓰레기를 버리거나 무단 횡단 같은 이런 경범죄에 있어서는 벌금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런 걸로 뭐 태형 맞고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싱가포르에서의 이런 벌금이 상당히 높기도 하고 각종 범법 행위에 있어서는 그 처벌이 강력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막연한 이런 이미지 때문에 저희 선배가 농담처럼 얘기했듯이 뭐 쓰레기를 버리거나 경범죄를 저지르면 뭐 태형을 맞고 벌금을 엄청나게 내고 이런 이제 잘못된 선입견이나 이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싱가포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있겠지만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라 똑같아요. 무단횡단하는 사람도 종종 보이고요. 담배를 뭐 지정된 장소에서 피지 않아서 딱지를 끊는 경우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쓰레기 같은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다른데 쓰레기통이 워낙 여기저기 잘 갖춰져 있고 우리나라처럼 분리수거에 따른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경우는 조금 보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인데요. 그리고 이런 이미지 때문인지 싱가포르에 오시는 제 지인분 중에서 간혹 가다가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길에서 흡연을 해도 되냐고 묻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우리는 흔히 길빵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이제 워낙 흡연에 대한 인식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길에서의 흡연도 한국에서도 서로 조금 조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싱가포르의 워낙 강력한 이런 경범죄 규제 때문에 의뢰 싱가포르에서는 길에서 흡연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면 싱가포르에서 길에서 담배 피는 거는 오차드 대로 정도를 제외하고는 가능해요. 물론 우리나라처럼 건물 안이나 대중교통 안에서 담배를 피는 건 금지가 되어 있고요.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이제 흡연이 제한이 돼요. 그리고 싱가포르 건물들은 1층 구조가 우리나라 아파트의 그 필로티 구조라고 하듯이 약간 이렇게 머리 위가 이렇게 건물 2층으로 덮인 건물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 아래에서 담배를 피는 건 금지가 되어 있고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버스 정류장이나 아니면 쉘터라고 부르는 인도에 이렇게 지붕이 쳐진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선 담배를 피면 안 되고요. 그 외에 오픈된 장소에서는 이제 흡연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행을 오셨다가 길에서 앞 사람이 이렇게 담배를 피고 가서 뭐 길빵 당했다고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고, 특히 이제 아이들 건강을 조금 더 신경 쓰는 뭐 저의 친구의 아내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형수님들이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길에서 담배 펴도 되는 거냐고 이렇게 묻기는 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제가 한국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정권 교체나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제 싱가포르 친구들하고는 조금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어서 같은 현상을 두고도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조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여기서도 우리나라의 탄핵 사태나 정권 교체 뉴스 같은 경우는 꽤 큰 뉴스로 거의 매일 다뤄졌었어요. 그리고 이때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회사 동료들하고 조금씩 했었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탄핵의 탄반이나 보수, 진보 이런 걸 떠나서 정권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쯤 저희 회사 동료들 중에서 저한테 의외의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 정부의 경제나 외교의 방향성도 바뀔 때고 그에 따른 이제 정책의 일관성이나 이제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쯤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오바마에서 트럼프로 이제 정권이 교체되던 이제 시기였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한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정권 아니면은 이런 정부 정책의 안정성에서 상당히 떨어진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도 뭐 정치 관련해서는 저는 되도록이면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뭐 깊은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지만,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나라가 세워지고 50년 동안 정권 교체 없이 이런 경제적 발전을 꾸준히 이루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미국 같이 정권이 교체되고 그 이후에 이제 각종 정책들의 변화나 이런 거를 우리와는 다른 시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점이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우리나라나 뭐 싱가포르의 정치가 이렇네 저렇네 이런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같은 현상을 두고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거나 느낄 수 있다는 게 조금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싱가포르의 경제 발전 모습을 어느 정도 롤모델처럼 이야기하는 분야도 있고요. 정부 주도로 경제 발전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큰 걱정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이 친구들은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우리나라는 삼성, LG, 현대 같은 이제 민간 기업들이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뭐 각종 사업들을 하고, 그 중에 성공하고 실패하는 분야나 회사들이 이렇게 흥망성쇠를 반복을 하면서 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성장을 쭉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싱가포르의 경제 발전 모습을 오히려 더 좋게 보는 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친구가 저한테 해줬던 얘기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워낙 작은 나라고 이제 정부의 그 테마세 펀드라고 하는 이제 정부 주도의 이제 투자와 경제 정책 방향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옳은 선택을 했을 때는 지금까지 이렇게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뭐 무역이나 그 다음에 제조업, 그 다음 석유화학,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금융업까지 정부에서 선택한 산업 분야들이 모두 다 성공적으로 이끌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뭐 바이오라고 정부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예전만큼 이제 청년 고용률이나 이런 경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칫 정부가 새로운 산업 그런 방향성에 있어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는 자기들은 이제 거의 몰빵을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게 실패했을 때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친구처럼 얘기하는 부분은 그동안에 조금 안정적인 이런 정부의 정책 방향에서 조금은 불투명해진 부분이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뉘앙스로 얘기를 해줬거든요. 정치와 마찬가지로 어떤 경제 발전 모델이 더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겐 단점이고 싱가포르에서엔 장점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동전의 양면처럼 제 친구 입장에서는 전혀 반대로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게 되게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제도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저임금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액수에 있어서 정말 치열하게 이제 논쟁을 하기는 하지만, 이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 아니면은 이게 존속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의 논쟁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싱가포르에 있는 제 친구의 입장은 이렇게 싱가포르이 최저임금 제도를 갖지 않고 있는 게 오히려 더 좋다고 받아들이더라고요. 이런 임금과 고용은 철저하게 시장에 맡겨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임금도 경기가 좋았을 때는 내 시급도 올라가는 거고, 경기가 안 좋았을 때는 이제 회사나 가게가 어려운 만큼 나도 그 액수가 이제 줄어들 수 있다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최저임금 제도가 있으면 경기가 좋았을 때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 이상을 주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안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싱가포르도 최저임금 제도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몇 가지 우리가 싱가포르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정보나 선입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반대로 이제 싱가포르 친구들이 같은 현상을 보고도 우리랑은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몇몇 이야기와 관련해서는 뭐 더 깊은 이야기나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렇게 제가 평소에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면이 있다는 거를 조금 피상적이고 가볍게 얘기를 해봤어요. 다른 오해나 뭐 너무 진지하게 뭐 이야기를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